안녕하세요. 풍문레이다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이 자본시장을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이제 맥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랑 하얀 의상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하나 봐요. 네, 커플 의상이네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죠. 네. 재계산업부의 한훈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디슨 모터스가 이번에 쌍용차 인수를 꽤 몇 개월 동안 끌고 왔었는데 네.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크게. 예, 맞습니다. 사실상 뭐 종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일시 정지로 봐야 되네? 우선 이 M&A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이 해제란 것은 상용차 측에서 발표한 겁니다. 네. 계약 해제. 용어를 조금 통일하겠습니다. 해제하고 해제가 있는데, 해제와 해지. 예, 해제는 기존의 협약을 소급시켜서 네. 폐기하는 것을 말하고, 예. 해지는 장래효.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해지한다고 했었을 네. 때는 적금을 해지한다고 했었을 때는 네. 이제 더 이상 넣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네. 장래효 같은 경우는 해제. 예. 이건 과거효니까 해제로. 해제. 예, 해제. 해제. 예. 예민하게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 연유가 잠깐 그래픽 보시면 네. 원래 지난해 10월 달에 에디슨 모터스하고 상용차 간의 그 협약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우협 대상자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됐고 올 1월에 인수 대금을 납입을 했습니다. 네. 계약금 10%. 네. 그리고 원래 3월 25일까지 잔액을 네. 납입하려고 했었는데 잔액이 2,700억 정도, 네. 정확하게 2,743억 원입니다. 네. 그것을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쌍용차 측에서 계약 네. 해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위에 공시를 통해서도 계약 해제를 증시에 증권거래소에 알렸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건 좀 이렇게 에디슨 모터스 쪽에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8일인가 제가 에디슨 모터스 강영군 회장하고 직접 통화도 했었었는데 에디슨 모터스 측에 주장하기를 이 계약 해제란 것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네.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에디슨 모터스 측의 주장입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뭐 법원에서도 배제 결정을 내렸죠, 지금. 네, 그리고 29일 날 네. 법원에서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다음 날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좀 사안이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그런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서류로 심사를 합니다. 네. 직접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 보통 한 1개월,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그 가처분 신청의 요지가 네. 계약자, 네. 인수자의 어떤 건 지위를 인정해 달라. 네. 네. 그리고 계약 해제를 정지시켜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계약 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네. 에디슨 모터스의 입장은 그럼 쌍용차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했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죠. 예,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예, 쉽게 해서 들어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향후 어떤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뭐 저로서도 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뭐. 네. 뭐 에디슨 모터스 입장에서는 잔금 납입 마감일 지난달 25일이죠. 예, 맞습니다. 서울 해생법원 관계인 집회 연기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네. 그 잔금 납입 이전에 네.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원래 관계인 집회가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이걸 좀 연기시켜 달라고 상용차 측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상용차 측에서도 이를 그냥 묵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가처분 신청의 핵심 쟁점 사항이 그렇죠. 될 것 어차피 같은데. 법원에서는 물론 뭐 1차적인 규칙 책임은 네. 잔금을 납입 못한 에디슨 모터스 측에 있지만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네. 상용차 아니 그 에디슨 모터스 측의 네.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럼 에디슨 모터스는 지금 뭐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상거래 채권단과 노동조합의 반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반대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시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저 에디슨 모터스가 주장하기를 잔금을 납입 못하게 된 연유 자체가
관계인 집회에서 네. 좀 반대할 것이 뻔한데 네. 왜 잔금을 납입해야 되냐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어떤 에디슨 모터스 측의 어떤 주장입니다. 네. 왜 노동조합하고 채권단에서 반대하느냐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고용 승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 승계란 게 상용차 직원 5천 명 외에 네. 나머지 협력업체 직원까지 네. 이거 전부 합치면 20만 명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요구입니다. 네. 그 고용 승계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에디슨 모터스 측에. 네. 그리고 이 회생채권 변제율이 지금 1.75%입니다. 네. 1.75%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하겠다는 것이 에디슨 모터스 측의 어떤 그런 입장인데 네. 채권단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네. 측에서 돈 100억을 빌려줬으면 겨우 한 1억 7천5백만 정도만 갖고 네. 나머지는 출자 전환하겠다는 건데 그 출자 전환이라는 것이 물론 그 좀 뭐 클린 컴퍼니로 만들겠다는 게 에디슨 모터스 측의 어떤 그런 구상이지만 네. 그게 좀 채권단 쪽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뭐 1.75가 아니라도 뭐 10%, 20%까지 올려 달라는 것이 채권단 측의 어떤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저도 전체적인 기업 회생 계획안 이번 서류들을 봤을 때 일단 인수대금은 3천억 조금 넘어요. 3천 몇십억 원 정도 규모였었는데 예. 공익 채권제하고 담보 채권제하면 실질적으로 회생 채권에 갈 돈이 사실상 거의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적으로 변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뭐 영순위로는 당연히 뭐 조세 채무라든가 공익 채권이 예. 먼저 변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담보가 설정돼 있는 채권들은 당연히 또 변제가 돼야 될 예. 것이고 남은 이제 짜투리 금액으로 상거래 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생 채권들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 당연히 지금 변제율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또 이 상태에서 지금 에디슨 모터스 입장에서는 관계인 집회를 계속 연기를 해줄 것처럼 쌍용차 관리인과 계속 교감이 있었는데 너무 느닷없이 관계인 집회 연기를 안 해주고 잠금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판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용차 측에서 일방적으로 공시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 시장에서는 쉽게 속된 말로 계약 자체가 나가리 됐다. 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방송을 하니까 나가리란보다 그 클로징 됐다. 예, 클로징 됐다. 무효가 네.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됐다. 표현을 드릴게요. 예. 그렇다면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를 또 제기하는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기업 회생에서 관계인 집회라든가 이런 건 물론 계약서상에 있어서 잔금 일정은 있겠지만 예. 통상 연기를 해주거든요. 예, 보통. 맞습니다. 예. 법원 입장에서 연기를 해주고 관련 회사 측 입장에서도 연기를 해주는데 이번 이렇게 쌍용차에서 단호하게 잔금 일정에 대해서 법대로 하자라고 요청을 하면서 개혁 해지를 한 건 뭐 그만큼 뭐 뒷단을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요 이게? 그건 저도 이게 상용차 측하고 몇 번 뭐 통보팀 사람들 만나고 뭐 전화 통화도 했었는데 상용차 입장은 뭐라고 해야 되나 에디슨 모터스가 좀 탐탁치 않다는 것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만약 인수를 당하더라도 네. 조금 이렇게 좀 덩지가 있는 네. 그런 쪽한테 좀 기대고 싶은데 네. 규모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네. 굳이 매출로만 따지자면 거의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2020년 기준 상용차 매출이 3조에 가깝습니다. 네. 같은 해 에디슨 모터스 측 매출은 900쪽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탐탁치 않고 에디슨 모터스 근데 뭐 측이 새우가 고래를 삼키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뭐 탐탁치 않다. 응. 뭐 결국 쌍용차 입장은 그런 거네요. 여태까지 마인드라라든가 뭐 채권단이 운영했던 그런 대주주의 법정 관리도 뭐 여러 번 들어갔었고 여기 사실상 마인드라가 대주주라 하더라도 뭐 주인이 없는 회사처럼 여겨졌었거든요. 그렇죠. 응. 뭐 이들 쌍용차 기존 경영진들의 뭔가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또 뒷 배경이 될까요? 내부에서 어떤 그런 모랄 해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주인과 또 대리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모랄 해저도 있고 네. 또 지금 상용차 뭐 관리인 측과 기존 협력업체 간의 어떤 그런 좀 비리도 좀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속에서 뭐 좀 이렇게 고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결국 그 지금 현재 쌍용차 경영진들은 에디슨 모터스가 정말 이제 주인 있는 사주가 왔을 때 예. 내부의 경영 간섭을 심하게 들어올 것에 대한 약간 트러블도 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구조조정 네. 그런 측면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구조적 측면도 있고. 근데 뭐 에디슨 모터스 입장에서는 고용승계 쌍용차 고용승계는 한다라고 전에 언론 발표를 했었거든요. 뭐 고용승계를 하지만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노조 쪽에서는 네. 임직원 외에 협력업체 임직원까지 네. 합쳐서 총 20만 명까지 좀 고용 승계를 해달라. 네. 그런 식으로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뭐 이것저것 쌍용차가 계속 적자 늪에 허덕이다 보니까 결국 이 기업 폐쇄까지 왔는데 뭐 당연히 살을 빼야 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 텐데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뭐 채권단, 예. 뭐 직원들, 예. 또 경영진, 법원 예. 어느 하나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하게끔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오는 것 같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 상용차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보면 네. 정부 쪽에서 너무 나섰기 때문이죠. 네. 정부 쪽에서 네. 어떻게 보면 상용차 같은 경우는 거의 좀비 기업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살려뒀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 좀 봉착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쌍용차 입장 뭐 당연히 뭐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뭐 에디슨 모터스랑 관계는 절연이 됐고 예. 앞으로 뭐 남선 알루미늄이라든가 또 뭐 SN 그룹이죠. 예, 예. SN 그룹 산하의 그 남선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쌍방울 예, 뭐 예. 여러 가지 또 재인수자들 얘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그 SM 그룹 그 회장이 누구시죠? 우호현 예, 회장. 우호현 회장이죠.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그렇죠. 음. 특히 기업 회생 쪽에 있어서 그렇죠. M&A의 큰 손이죠. 근데 뭐 그쪽 뭐 저도 취재를 쭉 해봤었는데 사실 남선 알루미늄 쪽에서는 전혀 이렇게 상용차를 인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시장 일각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남선 알루미늄 주식이 계속 좀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쉽게 상용차가 만약 상용차를 인수를 하게 되면 매달 운영 자금만 200, 300억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고 뭐 나머지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채무라든지 그런 것도 갚아야 되는데 상용차가 어느 정도 먹음직하면 네. 이제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은 당장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런 데서 인수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가 어제부턴가 상방울 그룹에서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각에서는 상방울 그룹 자체가 직접적인 인수보다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인지도 향상이라든지 네. 주가 부양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자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이거 들어오기 전에 좀 뭐 광림이라든지 네. 광림 같은 걸 상한가 갔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자금 그리고 뭐 상용차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대성 그런 게 장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굳이 네. 네. 다설 후보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쌍용차가 이게 뭐 직접 새 주인을 찾아서 법원에 이제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게 기한이 이제 10월 15일로 예,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인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청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청산이라는 게 이 상용차 문제를 봤었을 때 뭐 네, 어렵네요. 시장 논리, 경영 논리 그리고 정치 논리까지 좀 같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좀 새 정부가 5월 달에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달에 당 지방 선거가 있고 네. 새 정부로서도 청산하기에는 대단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일각에서는 지금 아직 에디슨 측에서 가처분 신청이 좀뭐 결과가 나오려면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네. 걸리는데 네. 아직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는 상용차 M&A를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네, 끌고 가겠다, 네, 그쪽 살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의지가 이제 예. 있는 거네요. 네. 지난 목요일 날 거기 강영곤 회장이 에디슨 자회사 에디슨 EV라고 있습니다. 네, 그 코스닥 등록 예, 기업이죠. 주총에서 상용차 거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해서 상용차를 인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 뭐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네. 지금 계약금 300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네. 운영 자금으로 또 3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305억이 들어가고 총 네. 600억이 좀 넘는 600억, 자금이 들어가고. 아주 자그마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600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크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비시장 실패 사례입니다. 네. 정부 실패 사례인 거. 정부가 계속 개입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자원 배분을 할 때 가장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 일단 형평성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그런 측면인데 네. 사실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에디슨 모터스 측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지금 네. 상용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저 전기차 같은 경우가 1회 주행 거리가 한 300km 정도 되는데 에디슨 모터스가 한 45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서울 부산 거리는 네. 편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에디슨 모터스 측 같은 경우에도 인수 위협 대상자가 되면서 네. 네. 그 주채권자인 산업은행한테 좀 돈을 좀 빌려달라. 네. 6천 내지 8천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산업은행에서 이런 제안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어떤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좀 이렇게 뭐 KDB 쪽에서 KDB 산업은행 쪽에서 좀 뭐 자금도 필요하지 않았나. 만약 그래 됐었으면 지금 상황까지는 안 왔죠. 네. 네. 자, 결국 이제 지방선거부터 해서 또 줄줄이 뭐 또 이제 우리 또 예. 표심을 의식해야 될 텐데 네. 정치권 입장에서도 쌍용차 네. 그냥 방치하기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정말 설마 했는데 한진해운을 청산했잖아요. 예. 예. 그 이후로 지금 후유증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연일 현대상선 지금의 HMM은 연일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고 예. 예. 참 이런 부분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방향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이번 쌍용차 이렇게 10월 달에 만약에 재인수자가 없고 청산한다. 예.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청산하는 게 맞겠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쉽게 해서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네. 지난 2020년인가요? 모 회계법인에서 보면 청산 가치하고 존속 가치를 이렇게 했었었는데 네. 청산 가치가 9,800억 정도, 네. 존속 가치가 7,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청산시키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사실 그 자동차 산업 일종의 장치 산업입니다. 네.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네. 단순한 시장 논리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네. 뭐 또 정치 논리 네. 그리고 고용이라는 그런 문제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청산보다는 좀 살리는 쪽으로 만약 살린다면 뭐 일부 뭐 네. 어떤 제한적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디슨 모터스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산업은행에서 어떤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네. 에디슨 모터스 측의 어떤 그런 한테 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뭐 잔금을 납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게 네. 우리나라의 어떤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게 뭐 일각의 어떤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최선의 대안은 뭐 에디슨 모터스라는 뭐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예, 그런 식으로 뭐 네. 결국 매연차들과 관련된 쌍용차가 계속 네. 제조를 했지만 결국은 똑같이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예. 있는데 결국 전기차로 예, 예. DNA가 전면 다 개편이 돼야 쌍용차의 앞길이 보인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좀 예. 말씀드리자면 지금 에디슨이 롤 모델로 잡고 있는 미국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2013년, 17년 이후까지 꼭 수십억 달러의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미국에서 시가총액 5위,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됩니다. GM의 20배입니다. GM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6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의 달자 기업으로 된 지가 불과 수년입니다. 그렇죠. 예. 요즘 뭐 4차 산업이 워낙 빨리 급변하다 그렇죠. 보니까 에디슨 모터스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뭐 또 그런 뭐 경영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라든지 그런 걸 봤었을 때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어떤 그런 테슬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쌍용차에 앞으로 또 계속된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내에 또 좋은 또 큰 인수자가 나타나거나 네. 에디슨 모터스의 딜이 다시 잘 살아나서 예. 뭐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후속적인 취재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투데이 한윤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